7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오른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과 연력학에서 비열을 정의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복사율이 무엇이냐? 물체가 복사를 통해 주위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온도와 관련이 있으나 비열의 정의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자, 2번의 비열이 무엇이냐?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멸이 무엇이냐? 물질의 상태를 바꿀 때, 예를 든다면 고체가 액체로, 얼음이 물 되는 거죠. 온도 변화 없이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말하고,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융해열은 자멸의 일종이 되죠. 중화열이 무엇이냐? 삼가 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이죠. HCl 플러스에 NaOH가 있는데 이것이 NaCl 플러스 H2O 플러스의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이를 중화열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2번에 시아나수소가 있어요. HCN. 틀린 것은, 자, 1번을 보니까 무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자, HCN은 무색이고 아몬드 냄새와 비슷한 불쾌한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더 강하게 결합한다. 자, HCN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보다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와 사이토크롬 산화 요소를 억제해서 산소 이용을 막는 독성 작용을 합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정도가 훨씬 강력하며 HCN 시아나수소는 산소 운반 자체를 방해하기보다는 세포 호흡의 화학적 이용을 차단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4번 맞는 거죠. 3번 보니까 고농도 노출 시 치명적이다. 시아나수소는 고농도에 노출되면 매우 빠르게 중독돼서 치명적입니다. 4번에 주로 고무나 플라스틱이 탈 때 생성된다. HCN은 주로 합성고무, 플라스틱, 나일론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시커먼 가스 냄새나는 거, 그것이 되겠습니다. 유독가스. 자, 73번 문제를 보면 제1종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제1종 위험 장소라는 것은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정상 상태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휘발유 저장 탱크에서 상부 밸브 주변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 휘발유는 매우 인화성이 높은 액체이고 저장 탱크 상부 밸브 주변은 휘발유 증기가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곳은 제1종 위험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좀 볼까요? 1번에 보니까 위험물이 밀폐된 드럼통 내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드럼통 내부는 밀폐되어 있고 위험물이 내부에 있으나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위험 장소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번에 환기 잘 되는 공장 복도가 있어요. 환기가 잘 되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번에 사무용 건물의 전산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산실은 위험물이나 인화성 가스가 없으므로 위험 장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4번 문제를 보면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수화 설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능 위주 설계 PBD죠. PBD. 퍼포먼스 베이직 디자인 이렇게 되는데 PBD죠. 자, 기존의
규정 중심의 설계 대신에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성능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식을 성능 위중 설계. 이 방식은 공간 특성, 위험도, 인명 안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소화 설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소화 설비는 가스계 소화약제, 예를 들자면 할론 대체약제라든지 이산화탄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가스계 소화약제를 일정 공간 전체에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로 공간 특성과 화재 유형에 따라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이번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반적으로 규격에 따른 설치가 기본이며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라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전통적인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설비라기보다는 화재 감지 및 통신 보조 설비로 소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75번에 보면 다음 중 물질의 상태의 변화와 그 명칭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융해는 고체가 액체되는 거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화는 액체가 기체되는 거죠. 물이 증발하거나 끓어 수증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이죠. 물이 얼었다, 얼음으로 변했다, 응고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자, 승화가 있는데 승화는 고체가 기체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문제에서 3번 보면은 기체가 고치됐다. 이것을 응고라고 해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걸 승화라고 하는 거죠. 승화. 그래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은 승화의 역방향인 승화예요. 승화의 역방향인 승화라고 해요. 자, 액체는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로의 변화를 뜻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것입니다. 76번을 보면 연결 성수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기준 외우셔야죠. 높이가 70m 이하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그래서 연결 성수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연결 성수관 설비는 주로 고층 건축물에서 옥내 소화전과 함께 화재 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죠. 건물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연결 성수관 설비의 설치가 일반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건물 높이가 70m 이하이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가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기능을 하므로 연결 성수관 설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화재 경보만 가능하므로 직접 소화 기능이 없으므로 연결 성수관 설비 면제가 어렵습니다. 연결 성수관 설비 면제 조건은 70m 이하 건축물 플러스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특수 가연물 표지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다 맞는 건데요. 특수 가연물 표지는 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에 부착하여 화재 위험을 알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 표지 규격이 있는데 직사각형 형태이며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지에 바탕색하고 문자색이 있는데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를 표기하는 거죠. 그런데 화기 엄금의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으로 해서 경고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게 된다면 정사각형 형태로 제작한다. 이거 틀린 거죠. 규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0.3, 0.6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시인성을 위해 즉 사각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78번. 자, 유연성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그랬는데 what if 기법은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는 것이지 실제 사고를 실험실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니까 what if는 가상의 사고를 전제로 실험실에서 실제 사고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통한 위험성 분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하좁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운전상의 문제점, 뭐 비효율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에 정해진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게 된다면 FMECA가 있어요. 이것은 설계나 공정상의 공정 모드와 그 영향을 분석하여 고장의 심각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what if 기법이 잘못된 건데요. 답입니다. 실제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만약 무엇이라면이라는 질문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실제 사고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죠. 81번 문제 보면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닌 것은 체크리스트 제시가 아니겠습니다. 설문 리스트 제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법 하조업 체크리스트 FMECA 등이 있고 설문 리스트 제시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닌 것이지요. 조금 더 지루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좁은 위험성 평가 기법 중 하나로서 공정에서의 위험과 운전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죠. 체크리스트 기법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해진 항목별로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이죠. 자, FMECA는 고장 모두 원인, 영향 및 심각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에 사용됩니다. 마지막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닌 답 4번이죠. 체크리스트 제시한다. 단순한 정보 수집 방법이나 의견 조사 방식일 뿐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82번에 50층 이상 건축물의 옥내 소화전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가능한 수직 배관의 최대 개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옥내 소화전의 주배관으로 수직 배관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소화수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직 배관 설치는 공간 및 비용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최대 4개까지 제한합니다. 자, 문제를 올려주신 건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더 올려주시면 추가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